자, 이번에는 물 사용하는 거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제 가스 사용하는 거를 설명해 드릴게요. 가스 사용하는 옵션으로는 가스레인지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냉장고, 그리고 이제 알대 보일러, 이렇게 총 3가지 옵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스레인지 먼저 가스레인지 이렇게 열어서 자동 점화 방식이시고요. 이 상태에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그런 가스레인지하고 동일하게 누르고 돌리고 점화. 근데 지금 잘 안 나올 거예요. 점화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밸브를 열어놓은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가스통에서 여기 가스레인지까지 연결된 배관의 가스가 다 공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물도 최초에 사용하셨을 때 처음에 안 나오고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동일하게 물통에 있는 물이 이제 수전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배관이 있는데, 그 배관에 물이 꽉 안 차 있고 이제 에어가 밀려 나온 다음에 이제 물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물도 이렇게 이렇게 점화되는 거 확인해 보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으신데, 가스를 사용하시고 최초에 처음 쓰실 때 여기 있는 눈금을, 가스레인지를 마주보고 서 있을 때 12시로 이렇게 돌려주셔야지 완전히 불이 꺼지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눈금을 밑으로 이렇게 돌리셔갖고 꺼진 지 알고 이 뚜껑을 닫아버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금 어두워서 불꽃이 이 정도 보이는데, 여기 해키장에서 햇빛이 이렇게 강하게 내리쬐면 이 불이 꺼진 것 같이 이렇게 보일 때도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닫아버리면 이 유리가 깨지니까, 꼭 가스레인지 사용하시고 나서 끄실 때는 여기 있는 다이얼의 눈금을 12시 방향으로 이렇게 돌려 주셔야지만 완전히 꺼지는 거니까, 그걸 좀 주의하셔야 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 다음은 냉장고. 냉장고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전원이 꺼져 있죠. 전원 켜는 버튼은 여기 왼쪽에, 가장 왼쪽에 있는 까만색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원이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지금 가스 모드로 이 정도 세기로 작동을 하겠다 확인창이 뜨는 거고요. 정확하게 작동이 되면 여기 있는 불은 꺼질 겁니다. 이렇게 꺼지면 꺼지고, 여기 파란색 불만 들어오면 정확하게 작동을 하는 거고요. 확인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셨을 때는 아무 버튼이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인창이 뜨는 거고요. 만약에 오류가 생겼다, 작동을 못하고 있다 그랬을 때 여기 있는 불이 다 깜빡이게 되는데, 그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불이 깜빡이는 경우는 선택하신 모드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가스로 했는데 이렇게 깜빡인다 그러면 가스 밸브가 안 열려 있다거나 가스 잔량이 다 떨어졌다거나, 그리고 전기로 했는데 이렇게 깜빡이면 뭐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거나, 아니면 차단기가 떨어졌다거나, 아니면 그 전기의 용량이 부족했을 때도 이렇게 깜빡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을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좀 조치를 취하시면 되실 것 같으시고요. 냉장고 메뉴를 선택을 하실 때는 여기 있는 가운데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아이콘이 깜빡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원하시는 아이콘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가스로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가스 선택을 하시고 가운데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냉장고의 세기를 조절하실 수 있으시고요. 세기를 조절하시고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인창이 뜨고, 정확하게 작동이 되면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여기 있는 불은 꺼지고 여기 전원 버튼에 파란색 불만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끄실 때는 이렇게 꾹 눌러서
꺼주시면 되시고요. 냉장고 관리하는 방법이 있으신데, 냉장고 같은 경우는 보통 캠핑카나 카라반에 있는 냉장고는 캠핑이 끝나면 보통 일주일 텀으로 가신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이렇게 꺼두고 이렇게 닫아 두시는 분들이 종종 있으신데요. 그랬을 때 이제 냉장고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곰팡이도 생길 수 있고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하셔도 주차하실 때는 문을 완전히 이렇게 열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쪽에 있는 냉동실은 이렇게 스프링이 달려서 이렇게 문이 닫아지거든요. 그래서 종이컵 같은 걸 이렇게 개두셔가지고 이제 공기가 통해서 완전히 좀 건조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혹시라도 주차하시는 공간에 뭐 전기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랬을 때는 전기를 꽂아 두시고 냉장고를 계속 좀 틀어 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한데, 그런 조건이 좀 많이 힘드시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를 꺼 두실 때는, 장시간 꺼 두실 때는 꼭 문을 열어서 이렇게 건조가 완전히 될 수 있게 그렇게 관리하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알데 보일러. 알데 보일러 사용하실 때 이제 방법을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게요. 여기에 있는 버튼, 왼쪽에 있는 버튼이 전원 버튼이고요. 참고로 지금 이 알데 보일러는 3020 버전이세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오는 것들은 이제 3030 버전이신데, 이 차량은 3020 버전이니까 3020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그 영상을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으시고요. 전원 버튼은 이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알데 보일러 패널이 전원이 들어오는 거고요. 이렇게 최초의 메인 화면을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그 콘센트 모양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는 외부에서 220을 꽂아줬을 때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 노지에 가셨을 때 220을 못 꽂아준다 그럼 얘는 이렇게 없어지겠죠. 안부 표시가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동그란 모양은 이제 펌프가 순환을 할 때 켜졌다가 펌프가 멈추면 다시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단순하게 확인만 하시면 되시고요. 위에 집 모양이 있고 온도계가 안쪽에 있는 거는 실내 온도이시고요. 그리고 집 모양이 있고 온도계가 밖에 있는 거는 외부 온도를 표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기본적으로 메뉴를 한번 눌러서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보일러처럼 실내 온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원하시는 온도를 조절하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온도만 조절한다 그래서 알데 보일러가 작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상태에서 사용하실 알데 보일러를 어떤 에너지로 사용할 거냐, 그거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전기로 사용하실 건지 가스로 사용하실 건지 그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해 주시면 되세요. 둘 중에 하나를. 그래서 만약에 캠핑장에 갔는데 나는 전기로 쓰고 싶다 그랬을 때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메뉴 있죠. 병글 표시되어 있는 거 지금 5%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외부에서 220을 꽂아주고 이 상태에서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1kg, 2kg, 3kg까지 이렇게 전기로 알데 보일러를 가동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나는 가스를 사용하겠다. 가스는 간단하게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렇게 불꽃 모양이 있는 아이콘 보이시죠? 지금 파란색이 꺼져 있는 거고, 가스를 사용하실 때는 한번 눌러서 초록색으로 바뀌면 이제 가스 모드로 이제 알데 보일러를 작동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의하실 점은 캠핑장 가셨을 때 전기를 꽂았다고 전기를 뭐 처음부터 이렇게 3kg 이렇게 하시면은 캠핑장 그 차단기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게 전기보다 가스가 효율이 좋거든요. 그래서 추운 날에는 가스를 먼저 켜서 가스로 빨리 실내 온도를 높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만약 실내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서 온기가 좀 많이 느껴진다 그랬을 때 가스를 끄고 뭐 전기를 처음부터 3kg 하시면 안 되시니까 뭐 1kg, 2kg 뭐 이렇게 유지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대부분이 다 요즘 뭐 캠핑장들이 전기 공급이 이렇게 원활하게 잘 되지 않아요. 용량이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전기로 켜두시면 이제 추워질 것 같은데, 그랬을 때는 이제 다시 가스를 켜서 이제 가스 모드로 사용하시는 거 좀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물 사용하실 때 그 온수 사용하는 거 제가 설명해드린다고 그랬는데, 온수는 간단하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하나, 두 번째 이렇게 샤워기 모양의 이렇게 그 아이콘이 있죠. 이 상태에서 플러스를 한번 눌러주시면 중간. 그러니까 요게 이제 난방도 하고 물도 데피는 그런 기능이세요. 난방도 하고 물도 같이 이제 동시에 이렇게 그 난방도 하고 온수도 데피는 그런 이제 모드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요게 절대로 그 온수의 온도를 선택하는 게 아니세요. 뭐 물을 더 따뜻하게 하신다고 간혹 가다가 얘를 끝까지 이렇게 당기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얘를 당기시면은 무슨 기능을 하냐면 온수가 빨리 필요할 때 이 게이지를 끝까지 당기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끝까지 당겨 주시면 2, 30분 동안 물을, 그러니까 난방을 안 해요. 물만 데피거든요. 그리고 2, 30분이 지나면 이 게이지가 이렇게 중간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그 급한 상황이 아니면 그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 게이지를 중간 정도만 이렇게 유지하시고 사용하시면 되세요. 온수 사용하실 때 한 가지 더 이렇게 보충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처럼 따뜻한 날에는 난방을 굳이 하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온수만 사용하시겠다 그럴 때는 여기 메인 화면에서 여기 실내 온도 지금 23도로 확인을 하시고요. 메뉴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실내 설정값, 실내 온도의 설정값을 23도보다 밑으로 내려주시면 이제 난방은 안 하고 온수 생산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확인하시면 여름철에는 온수만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실 것 같으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가지 아이콘이 있죠. AC하고 ACC라고 있는데, 요거는 어떤 분 나는 이 아이콘 두 개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요 아이콘은 지금 요 차량은 캠퍼님이 여기 푸르마 아벤타 에어컨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벤타 에어컨을 선택을 하시면 알데 보일러하고 연동을 시킬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케이블을 알데 보일러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요 두 가지 메뉴가 활성이 되는데, 요거 가운데 버튼은 에어컨에, 지금 보시면 에어컨의 조명이 이렇게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으시죠? 여기 있는 거, 요 버튼을 누르시면 에어컨 조명을 조절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 ACC라고 있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제 실내 온도를 좀 떨어뜨려 볼게요. 실내 온도를 떨어뜨리고 ACC를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 있는 세팅 온도에 맞춰서 에어컨이 돌았다가 난방 기능을 했다가 하는 그런 옵션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는 아이콘 두 개가 안 보인다 그러신 분들은 에어컨이 다른 모델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저 아이콘 두 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다음은 이제 한전 220을 사용하는 걸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 텐데요. 220은 사용하실 때 간단하세요. 캠핑장에 가셔서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외부에서 220을 꽂아 주시면 별도의 조작 없이 바로 이제 220 뭐 이렇게 군데군데 있는 콘센트라든지 전자레인지, 그리고 냉장고에 뭐 전기 모드, 알데 보일러 전기 모드, 에어컨 이렇게 사용이 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캠퍼님께서 뭐 인버터를 선택을 하셨다 그랬을 때 이제 전기 없는 곳, 그러니까 쉽게 노지에 가셔서 이제 220을 배터리로 220을 사용하시려고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전기가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설명 한번 도와드릴 텐데, 지금 외부에서 처음에 그 220을 꽂아놨던 인입선 지금 뽑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지금 전원이 꺼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그래서 지금은 전기를 인입을 해줄 수 없는 노지라는 조건 하에 생각을 해보시면 되시고요. 간단하게 인버터를 이렇게 선택하신 캠퍼님들께서는 이렇게 인버터 스위치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데, 여기 있는 스위치를 이렇게 올려주시고 잠깐 기다려 주시면 작동음이 들리고, 전자레인지 이렇게 전원 들어오는 게 확인되시죠? 이렇게 인버터 스위치만 켜주시면 이제 220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콘센트라든지 전자레인지도 사용이 가능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전기 바닥 난방도, 여기 전기 바닥 난방도 이렇게 작동을 하는 게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지금 본 차량은 인버터로 에어컨까지 연결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에어컨도 이렇게 인버터, 배터리를 통해서 에어컨까지 작동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본 차량은 이렇게 보셨을 때 적산전력계라는 옵션을 이렇게 추가를 하셨는데요. 지금 캠퍼님들께서 배터리를 처음에 사용하실 때 많이 불안해 하실 거예요. 이게 배터리가 이 정도 용량으로 몇 시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적산전력계를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정확하게 여기 LCD 창에 이렇게 정확하게 시간까지 표기가 되거든요. 지금
거의 100% 완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시면 13.4V 그리고 마이너스 11.6 암페어 이렇게 표기가 되는데, 지금 11.6 암페어를 지금 현재 쓰고 있고, 여기 보시면 이 상태로는 뭐 51시간 뭐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시간이 표시가 직관적으로 되는 거고요. 지금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인데, 에어컨이 최초에 작동을 해서 이 정도 전기밖에 안 먹는데, 에어컨이 정상적으로 이제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컴프가 붙게 되면 여기 있는 그 암페어 수가 엄청나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시간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적산 전력계를 확인을 하시면, 이 정도 용량의 전기를 쓰고 있으면 몇 시간 뒤면은 방전이 되겠구나, 이렇게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편하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쓰는 조건이 아닌 이제 충전을 하는 조건이겠죠. 전기는 안 쓰고 외부에서 220을 꽂아 주셨다거나,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를 해놔서 태양광이나 외부에서 꽂아 놓은 220이 배터리를 충전을 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요. 여기 있는 시간이 플러스로 바뀌었을 때는 충전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플러스가 되고 여기 있는 시간을 확인하시면 이 정도 충전량이면 몇 시간 뒤에는 완충이 되겠다, 그렇게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적산 전력계를 이렇게 추가하시는 것도 이렇게 배터리 유지 관리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시겠죠. 예, 지금까지 카라반 사용하실 때 이제 사용 방법을 전부 다 설명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캠핑이 끝나고 이제 물을 이제 퇴수하는 방법을 좀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물을 퇴수하시는 조건은 이제 캠핑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복귀하실 때 이제 하시는 작업이시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실 게 패널의 전원을 먼저 꺼주세요. 이 상태에서 아까 활성화 시켰던 수전의 전원을 차단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메인 전원도 이렇게 컨트롤러의 전원도 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시면 되시고요. 이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물통에 물을 빼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전에 물을 빼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라인, 그러니까 물통에서 수전까지 연결되어 있는 그 배관에 물을 빼주시는 그 총 3가지 방법을 해주시면 되시는데요. 물통에 물은 빼시는 방법이 지금 573 모델은 여기 뒤쪽에 이 안쪽으로 이렇게 물통이 이렇게 적재가 되어 있고요. 물통에 물을 빼시는 방법은 이렇게 뚜껑을 열어 주시고요. 지금 안쪽에 보시면 저렇게 마개가 저렇게 눕혀져 있죠. 여기 이렇게 여기 마개를 이렇게 손을 넣어서 세워 주신 다음에 이 마개를 뽑아 주시면 바닥으로 이제 물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가 실내라서 물은 다 안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통에 마개를 뽑아서 물을 이제 그 땅으로 이렇게 흘려 보낸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는데, 잔수가 많이 남아 있으면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그거 기다리지 마시고 물통 마개 뽑으신 다음에 물통 마개를 그냥 물통 안쪽에 이렇게 던져 두세요. 그리고 이제 운행을 하시게 되면 이제 물이 이렇게 운행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최대한 많이 빠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물통에 물은 빼주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청수통에 물을 뺐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청수통하고 그 수전까지 연결되어 있는 배관에 물을 빼주실 텐데, 지금 573 같은 경우는 이쪽 냉장고 밑에 이렇게 보시면 밸브가 2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밸브가 이렇게 회색 밸브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데, 여기 있는 밸브를 2개 다 위쪽으로 이렇게 올려주시면 바닥으로 물이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다리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올려두신 상태를 유지하시고요. 이 상태를 유지를 하시고 그냥 운행하시면 되세요. 그럼 물이 최대한 많이 빠지니까요. 이쪽에 냉장고 밑에 573 PT 기준이에요. 냉장고 밑에 이렇게 2개, 그리고 냉장고 밑에 밸브 2개 열어주시고, 그리고 뒤쪽에 옷장 밑에도 이렇게 밸브 2개가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회색,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회색 밸브 동일하게 이것도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 밸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세워주신 상태를 유지하시고 그냥 운행하시면 되세요.
예, 이렇게 하시면 물통에 물 뺐죠. 그리고 물통에서 수전까지 연결되어 있는 배관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는 상태고요.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여기 수전에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을 빼주셔야 되는데, 빼시는 방법은 온수하고 냉수 두 가지 라인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손잡이를 한쪽으로 이렇게 내리셔서 이렇게 열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소리가 들리시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냉수 쪽 물을 빼고 있는 상태고요. 잠깐 기다리셨다가 반대로 돌려서 온수 쪽도 한번 해주시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열어주시고 운행하시면 되시는데, 가장 좋은 거는 중간쯤, 그러니까 냉수하고 온수가 어느 정도 반반씩 열려 있는 정도로 이렇게 열어주시고 운행하시면 되세요. 지금 싱크대 하셨으니까 화장실 쪽 가셔서 샤워기하고 세면대까지 이렇게 동일한 방법으로 해주시면 이제 카라반에 있는 물은 모두 빠져나가는 상태가 되거든요. 예, 정확하게 이제 물 빼는 방법이요. 첫 번째로 물통에 물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바닥에 있는 밸브, 그러니까 물통에서 수전까지 연결되어 있는 배관에 물을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수도꼭지에 물을 빼주셔야 되세요. 이게, 그러니까 이 수전에 물 빼주시는 거를 가장 나중에 하시면 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기 배관에 물을 안 뺀 상태에서 얘를 열어도 여기 있는 머금고 있는 물이, 배관에 물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못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여기 있는 수전에 물을 빼실 때는 가장 마지막에 물통에 물 빼시고 배관에 연결된 밸브 열어서 배관에 있는 물을 빼주셔야지만 배관에 여유 공간이 남겠죠. 그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열어 주셔야지만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빨려 내려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물 빼실 때는 정확하게 물통, 그 다음에 배관의 물, 그 다음에 여기 수전에 있는 물을 그렇게 순차적으로 빼주시면 가장 정확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